그라이드 플러스 3부 시작됐습니다. 3부는 저렴하면서도 실속은 꽉 찬 그런 매물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틈새형 매물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도시주택개발 최영구 사무국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가지고 또 행복한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얘기죠. 행복하면서 부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네.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제가 좀 귀에 눌렸습니다. 그 목소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목소리만큼이나 좋은 매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모두 한 지역에서 이 틈새 매물을 선정을 하셨네요. 네네, 맞습니다. 어느 지역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우리가 세종 특별자치시 내에 있는 행복 중심 복합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또 이 행복한 부자 말씀을 하시더니 행복 도시와 또 연관이 됩니다. 세종시에 관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 사실 한동안 세종시에 관한 부동산 뉴스가 정말 많이 쏟아졌었거든요. 근데 네네, 최근엔 조금 맞습니다. 조용했었던 것 같은데 세종시의 투자가 요즘은 어떤가 좀 활발한 편인가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 정부 정책 지원을 해가지고 잠시 소강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관심사에서 잠깐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먼저 세종특별자치시하고 네. 그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혼선이 좀 자꾸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는 이읍, 구면, 일동으로다가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세종시라는 것 자체는 지금 행복 중심 복합도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복합도시. 예, 행정 복합 중심 복합도시요. 네. 그래서 중앙정부 행정기관이라든가 그 외 여타 기관들이 이 세종시 안에, 그러니까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세종시라고 그러면 이 행정복합 중심 도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종시 투자는 네. 세종 투자는 지금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 2030년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유입 인구가 최초에는 한 50만 가구 정도, 50만 인구를 예상을 하고 만들었었는데 네. 지금 이제 80만 정도로다가 늘려서 최초 목표했던 것보다 60% 이상 증가하는 이런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인구가 유입이 되면은 당연히 많은 호재가 존재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세종으로 내려가시는 분들 앞으로 점점점 더 많아질 텐데 세종시에 관심이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종시 안에서도 어떤 매물들이 높은 가치를 자랑할지 준비된 매물을 먼저 보고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은요. 세종특별자치시 1-2 생활권의 단지 내 상가입니다. 분양 면적이 46.57, 전용이 36.45제곱미터고요. 2015년 2월 입주 예정입니다. 매매가 4억 7,700만 원, 임대가는 보증금 5천에 월 300만 원, 대출 2억, 실투자 금액은 2억 2,7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대충 보아하니 뒤쪽에 아파트가 우거진 걸로 봐서는 단지 내 상가이지 않을까. 신규 아파트 단지 상가인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입주 연도가 2015년 2월에 되는 신규 아파트 단지 분양 상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특징은 다른 수익형 부동산하고 다르게 기존에 우리가 단지 내 수요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본 상가는 주인 메인 도로의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인 부분 자체도 투자 시에 가장 중요시 보아야 될 우리가 매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든든한 배후 인구를 자랑을 하고 있고 또 이 중심 도로변이라고 하니까 유동인구까지 흡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매물 짚어볼 얘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먼저 저희가 추천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하고 하나하나 얘기를 풀어볼게요. 네네. 그래서 첫째 1-2단지에는 네. 단지에서 1-5단지까지 이게 중앙 청사로 연결되는 메인 도로가 있습니다. 그 메인 도로의 사거리의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하고 가시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둘째는 세종시 자체에는 상업용지의 희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가장 중요시 보셔야 되고요. 셋째는 안정적인 고수익이 보장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 생활권 지역 내에 나중에 12개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약 한 8,700세대가 2015년도 완료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에
이런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현 우리 매물지는 그 중심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수요층이 매우 풍부하고 풍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정적인 그 소득원이 창출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파트 숲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12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1-2 생활권이라고 하는데 그 1-2 생활권에 대한 소개를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어떤 아파트를 배후에 두게 될지 아파트에 대한 소개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 생활권이 네. 1생활권서부터 해가지고 6생활권으로 돼가지고 계획으로다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완전 계획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1생활권도 다시 그 5개 구역으로 다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생활권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4생활권까지는 그러니까 1-1 생활권은 그 저밀도 주택단지도 구성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2생활권서부터 해가지고 4생활권까지는 해서 고밀도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1-5 생활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정부청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 지역에는 특히 또 우리가 이제 세종국제고라든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 서울의 대치동 같은 그 학군이 조성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조성이 완료되면은 약 한 2만 4천 명 정도 인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본 단지 상가는 우리가 중흥 S 클래스 아파트로서 한 452세대 정도가 배후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밀도 개발이 예정돼 있다라는 1-2 생활권이고 네네. 게다가 이제 학군이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대치동 예로 들어주셨는데 뭐 대치동, 목동 하면은 상권도 그렇게 우수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다 예. 학군의 네. 영향인 것 같아요. 그 분위기에 고스란히 1-2 구역으로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좋은 점은요. 이게 그 사거리 코너변에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것도 빠뜨릴 맞습니다. 수 없는 네네. 장점인 것 같거든요. 어디쯤인지 입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저희가 그 보시면은 그러니까 아파트의 1213 그 상가 101호입니다. 그 사거리 코너에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1-2 생활권 자체는 네. 그 도로로 해가지고 통해서 그 보시면은 그 도로로 통해 가지고 1-5 그 정부 중앙청사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에 그 코너에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위치거든요. 네. 그래서 위치가 좋음으로 인해 가지고 접근성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성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잘 보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선호 지역이기 때문에 또 임차인들이 또 그런 지역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향후 투자 가치 상승도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셨어요? 지금 101호라는 얘기? 이거 놓치지 말으셔야 될 것 같은 게 1층에 1호면 그렇죠. 예, 예. 코너변이니까 네네네. 101호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업종이 들어가면 괜찮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가서 이제 그 주위에 있는 그 부동산하고도 상담해 봤는데 네. 대개 이런 코너 위치는 그 대기업 편의점들이 많이 선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게 먼저 이제 짓기도 전에 계약이 되기 전 이게 개발이 되기 전에도 네. 이런 쪽에서 많이 먼저 우선적으로 계약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을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임차인 관리에서도 개인한테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기업에다가 주시게 되면은 관리의 편리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든가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선호하고요. 그다음 테이크아웃 뭐 커피숍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선호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종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문이 열려 있는 게 이제 1층 상가의 장점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 그 얘기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세종시에 대해서 잘 아시는 그런 지인분이 상가가 그렇게 귀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귀하다고 하는데 네, 현재 맞습니다. 그 상가의 뭐 희소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도 빠뜨릴 수가 없은 체크할 항목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자료 나가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네. 세종시 규모 자체는 우리가 신도시보다는 매우 큽니다. 크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 상가 용지의 비율은 상당히 거기에 비해서는 적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1-5 생활권의 그 세종종합청사 안에 원래 그 상가 용지가 그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중앙정부청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청사가 지금 부족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청사 부족하기 때문에 상업 용지 자체로다가 활용이 안 되고 이게 그 전환이 돼가지고 네. 다시 중앙정부 청사에 그 개발이 되게 되면은 특히 또 같은 기라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더 부족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세종시에 뭐 김밥 체인 전문점이 일 매출이 장난이 아니라고 네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 저희 제작진끼리 막 그 세종시 내려가자 막 이런 얘기 네네. 했었거든요. 이거 네, 계속 맞습니다. 방송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까지 네. 드렸었는데
좋네요. 세종시의 상가 매물. 그 보통 상가들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어느 정도나 형성이 돼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세종시를 방문해가지고 네. 지역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해봤는데 지금 그 세종시 상가 평균 수익률 자체가 네. 그 상가 분양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전후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매물 역시도 그렇게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할지 금액적인 구조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물건 자체는 매매 가격이 4억 7,700이고요. 네. 그다음에 임대 가격이 5천에 월세 한 300만 원 정도 지금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그 2억 정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2억 2,700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연수익률로 따져서 봤을 때는 11.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항상 그 수익률을 보실 때는 은행이율을 보셔야 되거든요. 은행이율이 우리가 약 한 3%대라고 보시면은 네. 상당히 이거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투자처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뭐 수익성에 있어서는 만족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입주가 2015년이잖아요. 네네네. 그때까지는 조금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그런 그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신규 분양 상가의 투자의 또 장점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거 자체는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면 목돈이 일시불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순차적으로다가 중도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네. 초기에 그 자금 부담에 대한 부분이 줄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대려원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세대, 그 단지 내 세대의 그 수요만이 아니고 유동인구의 수요도 흡수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와 거리 자체는 아마도 우리가 그냥 아까 말씀드린 정부 중앙청사구 그 거리를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네. 여기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자체 수요가 있다는 거죠. 자체 수요도 있으면서도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가 상당히 그 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구수도 나중에 되면 2만 4천 명 정도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맞은편 상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명품, 그러니까 유명 그 고등학교 들어오기 때문에 네. 지금 그 학원 상가로다가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자체가 자체적으로다가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모로 목 좋은 상가를 금액적인 부담 없이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는 신규 분양 상가였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면서 정리할게요. 세종특별자치시 1-2 생활권 단지 내 상가 매물입니다. 분양 면적이 46.57, 전용이 36.45제곱미터고요. 2015년 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매매가 4억 7,7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2억 2,700만 원 계산되네요. 네, 세종시에 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서울전화 797-81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매물아이드 플러스는 여러분께 객관적이고 다양한 매물 정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틈새 매물 주인공 만나보셔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공개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리 원룸 주택입니다. 대지가 145, 연 면적이 249.12제곱미터, 2013년 9월 준공했고요. 원룸이 8개 세대고요. 1.5룸, 다락방이 포함되어 있는 세대가 2세대입니다. 매매가가 6억, 임대가는 보증금 7,350에 월 437만 원, 대출 2억 2,5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3억 150만 원입니다. 네, 이번에도 세종시인데 사무국장님, 우리가 앞서 봤었던 지역과는 어떻게 거리가 전혀 다른 곳인가요? 네네. 전혀 감이 안 와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종특별자치시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행복도시하고. 행복도시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매물은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있는 매물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중앙종합청사하고는 약 거리가 한 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차로 다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차량은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3 생활권, 아까 얘기한 6개 생활권 중에서 네. 제3 생활권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면서 어떻게 보면 그 구도심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반 시설은 이미 다 갖춰져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네요. 예, 예, 그럼 맞습니다. 구도심의 장점을 충분히 흡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건물일지 궁금하시죠? 일찌감치 우리 건물 모습 한번 만나볼게요. 네네. 그래서 이게 준공 연도는 저희가 이거 2013년 9월입니다. 얼마 최근 전이네요. 신축 건물이고요. 네. 그다음에 입주 세대는 그 10세대 정도 돼 있고 네. 원룸이 8세대에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가 다락방이 있는 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 에어컨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가전제품 일체가 다 구비되어 있는 그런 원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원룸의 모습, 내부 사진까지 함께 만나보고 계십니다. 뭐 냉장고, TV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주방의 모습까지 하이그로시로 네, 네. 장식이 된 모습까지 만나보셨는데 열세대인데 이게 다 임대가 나가 있는 상태인가요? 근데 사실 준공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공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서 확인해 봤는데 임대는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 전세가 한 세대가 돼 있고요. 나머지는 네, 월세로다가 월세로. 완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원룸 8개, 다락방이 포함된 1.5룸 2개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틈새 포인트가 있는지 세 가지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네. 그래서 세종시 그 개발 지역은 철저하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다가 그 준하는 그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룸이나 상가 주택은 거의 불호돼 있고요. 네. 그래서 가까운 용포리 지역이 그 개발에 대한 수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 3생활권 자체는 세종시청이라든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청이 2015년도에 이전이 되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교육청, 경찰서, 세무서 등 관공서가 이전이 되는 핵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많은 인구 유입이 이쪽 제3생활권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들어오는 인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용포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에 대한 가격도 상승이 계속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가지고 계시면서는 원룸에 대한 그 현금 흐름에 대한 거를 원룸 그 세를 받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용폴입니다. 어디쯤에 자리를 하고 있는지 매물의 위치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네. 그래서 주소는 그 용포리 그 180-43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주변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도심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원룸촌으로 재구성이 되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생활 기반 시설 자체는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보이는 그 저희가 금강입니다. 아. 금강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은 보시면 그 앞에 보시는 게 이제 첫 도시고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세종시 첫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 첫 도시, 네. 그 밑에가 지금 그 왜 우리가 중심지에 그 3-1 생활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가 이제 세종시 그 시청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보시면은 그 시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시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생활의 편의성이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지도보다도 이제 얼마 후면 지도가 좀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예. 시청을 중심으로 예, 예. 관공서 들어오죠, 산하기관들, 학교까지 앞으로의 전망이 좀 더 밝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3생활권 그 행정기반시설이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은 네. 아까 보신 거 위쪽으로다가 그게 이제 새4생활권인데 네. 거기에 이제 대학 연구단지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대학교가 한 3개 정도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생활의 인프라가 잘 구성돼 있으면서 또 그 용포리 지역의 원룸 수요는 계속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지금 원룸 수요는 어느 정도나 예상해 볼까요? 앞으로는 뭐 더 좋아질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현재 그 우리 수요층 자체는 네. 거기 보시면 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는 건설 업체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네. 용역 업체의 그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이 2030년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전혀 그 임대 수요에 대한 부분 자체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주변에서 방을 못 구해가지고 뭐 조치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대전까지도 가가지고 가시는군요. 숙소를 정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임대는 풍부하게 임대 수요 좀 풍부하다고 보시고, 또 만약에 그냥 본인이 그 저기 한다고 전략을 좀 바꾸신다 그러면 보유하셨다가 네. 한 5년 정도 있다가 시세 차익을 다 보시고 나중에 매각을 하셔도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뭐 시청을 비롯해서 뭐 관공서 들어오면 이분들은 오피스텔도 좀 상당히 선호를 하실 것 같은데 원룸 매물도 좀 메리트가 있을까요? 네네. 어떻습니까? 임차인 세입자 입장에서는 같은 그 전용 면적이라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이제 임대료입니다. 임대료가 얼마냐, 이게 월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그 아까 그 세종시 그 자체 그 행정 그 우리가 그 도시 있는데 행복 도시 있는 데는 같은 그 전용 면적인데도 오피스텔이 지금 원룸보다는 20만 원이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는 50만 원이면 되는데 거긴 70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여기 그 원룸이 그 경쟁력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동일 평수일 때는 아까 보신 것처럼 1억 한 1,000만 원 정도 자기 실투자금이 들어갑니다. 7평에. 그래서 만약에 세 채를 구입하시면은 우리가 지금 투자는 3억 정도하고 비슷한데 월세가 그러면 21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월세가 335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비교하시더라도 월세가 125만 원 정도 더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수자가 됐건 임차인이 됐건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상당히 거네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실 없이 준공이 되자마자 모든 임대차가 만료가 된 것 같은데 네네. 금액적인 구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매매가부터 한번 분석을 네네. 해주실까요? 매매가는 6억이면 되고요.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임대보증금이 7,350만 원에 있습니다. 월세는 437만 원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대출 금액은 2억 2,50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실구매 금액이 3억 150만 원이면 되고요. 네. 수익률은 저희가 연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14.2%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항상 그 수익률은 은행 이율하고 비교해 보셔야 되거든요. 이 은행 이율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양호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이제 고정 수입, 현금 흐름이 발생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인구가 몰린다라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매매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어느 정도까지 금액 오를까요? 시세를 한번 예상을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그 수요하고 공급에 의해서 그 가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 자체는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세종시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원룸 공급이 제대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포리 배후단지에는 그리고 또 용포리 배후단지에는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개발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요층은 늘어나나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금액 자체를 평당가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약 한 1,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아마 가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다가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지금 하시는 게 가장 적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이 귀하다는 가뜩이나 원룸 공급이 귀하다는 용포리에서 통매물 만나봤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리의 원룸 주택이었습니다. 대지가 145, 연면적이 249.12제곱미터, 2013년 9월 준공이고요. 원룸 8개, 1.5룸, 다락방이 포함된 방이 2개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가 6억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3억 150만 원 계산됩니다. 네, 이렇게 세종시에 관련한 두 가지 매물 정보 함께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서울전화 797-81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영구 사무국장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역시 알찬 매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